예, 오늘 수업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 그리고 그 자기장이 어,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N극과 S극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희한하게도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기 현상이었다. 근데 그 전기 현상 중에서도 전하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전류와 같은 흐름이 있을 때 바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장의 크기는 자속 밀도라고 해서 자기력선의 선속, 자기력선의 숫자에 비례하는 어떤 물리량을 정의하고 그것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얼핏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자기장의 크기를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힘을 측정해 봄으로써 즉 그 힘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떤 물질 입자가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즉 가속도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자기 장의 세기를 다른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우리 자기 장의 세기를 바로 MKS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신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로렌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인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렌츠 힘을 받는다라고 이름이 로렌츠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류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전하의 흐름이죠. 양전하의 흐름이니까 이 양전하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양전하의 움직임만 가지고 하나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그 자기력을 알 수 있고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오늘은 아주 살짝 지나가는데 전류 I가 흐르는 어떤 도선이 있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암페어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류만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하가 힘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양전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양전하가 하나 있는데요.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여기 플러스 전하가 여기 오른쪽으로 V만큼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극판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극판이 있으면 여기에서 무엇이 존재하죠? 네,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어떤 속도를 받고 이동을 할 겁니다. 물론 내부에 마찰력이 없다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특수한 위치에서 V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네,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또 수직 방향으로 무엇이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써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로 이쪽 방향으로 해놓고 B라고 해놨죠. 이것이 바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기력선인데 1번, 2번, 3번 이 세 개의 자기력선이 균등한 간격으로 일자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에는 N극 자석의 끝을 놓고 이 반대쪽 편에는 S극 자석의 끝을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장은 이 앞에서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플러스 Q라고 하는 이 전하가
가게 되면 희한하게도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휘어진다 라고 하는 현상을 네,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이때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네, 속도 방향의 1번, 속도 방향의 수직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 방향의 수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기력은 또 어느 방향의 수직 방향이냐? 자기장에도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이 자기장은 뒤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때 수직 방향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자기장과 속력이라고 이루고 있는 그 두 가지의 방향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평면에서 모두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식인데요. F는 QVB다. 근데 F라고 하는 거는 벡터고요. Q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이니까 벡터는 아니고 어떤 크기를 갖는 전하량, 크기값. 그 다음에 아까는 속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속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죠. 그래서 속도 벡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어떤 곱이냐? 크로스 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스 곱을 할 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V와 B를 감아줬을 때 그거의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바로 XYZ를 갖다 만들어내는 직교좌표계의 방향도 같은데요. V에서 B라고 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감아줬을 때, 여기서 V에서 B를 감아줬을 때 그거에 대한 수직 방향이다. 오른손을 가지고 V에서 B 쪽을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이거의 힘의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손 법칙이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있었다. 기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었다. 이게 바로 V 방향이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B가 이렇게 평면을 이루고 있었다. 이 평면을 갖다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V에서 B 쪽을 감아지게 되면 이 위쪽으로 엄지손가락이 놓아지게 된다. 자꾸 감아지면. 그래서 이쪽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다. 방향은 이렇게 정의된다. 그리고 그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벡터의 크로스 곱인데 그 두 벡터의 크로스 곱의 크기는 우리가 두 벡터의 사이값을 사인을 곱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벡터의 곱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력의 크기는 FB는 QVB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로렌츠 힘에서의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장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크기를 측정하고 나면은요, 이 전하 입자가 얼마나 휘어져서 얼마나 포물선 운동하느냐, 아니면 휘어져서 얼마나 회전 운동을 하느냐, 그 운동을 상태를 분석을 하고요. 그때 받는 힘의 크기를 알아내면 우리는 이 입자에게 작용하는 자기장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공식이 전류를 하게 되면요, F는 BL이라고 하는 수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크기는 코사인, 여기 아니죠. 사인의 크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BL 사인 세타라고 하는 식도 사실은 이 식에서 유도가 가능한 동일한 식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요 사이각을 갖다가 세타를 90도라고 하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때 크기는 BIL이 되는데 이때 자기장 B의 세기는 IL분의 F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장의 단위는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힘은 단위는 뉴턴이고요. 여기에서 전하와 그 다음에 전류와 길이가 되는데요. 이 전류의 길이는 암페어고 길이는 L이 되겠죠. 이 단위들을 다 조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뉴턴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MKS 기본 단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을 전류 I를 갖다가 쿨롱으로 가져오게 되면요. 이때 단위가
바로 위에는 뉴턴, 그리고 분모에는 쿨롱, 그리고 뭐냐면은 미터 이런 단위가 나오죠. 미터 per 세크죠. V로 보면. 이 단위를 갖다가 만들어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암페어 미터의 단위가 똑같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의 맞는 단위의 전부 다 값은 바로 자, 얘가 되고요. 얘가 만드는 단위의 값은 바로 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뉴턴 퍼 암페어 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는 바로 국제 기준 표준 단위계에서 비롯된 유도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턴 암페어 미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기장의 정의고 로렌츠 힘인데요. 이 로렌츠 힘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복습하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 봤던 것처럼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떤 움직이는 전하는요. 바로 두 가지 힘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장에 의해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장애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QE가 되고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F는 QVB가 되는데 이 두 힘의 즉 전하가 받는 모든 힘들을 합친 것을 사실은 로렌츠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좌변은 로렌츠 법칙의 전기장에 관한 힘, 우변은 로렌츠 법칙의 바로 자기장에 관한 힘을 알려주는 그런 관계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로렌츠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더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두 자석 사이의 정지 상태로 놓인 플러스 전하는 어떤 운동을 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여기가 수평면이에요. 2차원 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S극이 있고 여기에는 N극이 있네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여기에는 자기장이 왼쪽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바로 플러스의 극성을 갖는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어요. 이 전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하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석 주변에서 또 다른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애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얘가 자석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자석이 아니고 누구예요? 전하죠. 근데 전하가 자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즉 자기 쌍극자가 될 수 있거나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무엇이 되면 전자석이 되면 얘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다면 얘는 바로 전하인 것이지 전기장만 만드는 것이지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의 문제라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전하만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힘을 받는다고요? 바로 얘가 전류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움직이게 되고 운동하는 흐름이 있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에는 얘가 바로 전자기석이 되고 자석과 전자석 사이에 힘을 작용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가 바로 답이 됩니다. 아까 했던 바로 그 로렌츠 힘으로 본다면 속도 벡터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면 QVB에서 V가 0이기 때문에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문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B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향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만들어 보면 될까요? 자, 위쪽에 판을 하나 놨는데 이 위쪽 판은 누구였다? 사실 N극의 끝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저 위쪽에는 N극의 위쪽에는 S극이 어딘가 있겠죠.
그걸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가 있냐? 이 밑에는 S극의 끝쪽이 있다. 물론 이 밑으로 어딘가에 가보면 또 N극이 있겠죠. 그게 자기 쌍극자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 안에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를 보면 바로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네,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간적으로 하고 이거를 자기장해 보세요. 자, 이 공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힘의 크기와 방향을 보아라. 전하가 힘을 받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양전하 Q가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양전하 Q가 V의 속력으로 플러스 Q를 갖다가 내가 Q라고 쓰고 얘를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3차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계상 2차원으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에서 쳐다봤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위에서 지금 쳐다봤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눈을 뜨고 이 밑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화살을 갖다가 쏴서 화살이 가는 방향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면 속으로 이렇게 X 표시를 해줘요. X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 지면, 여기서 지면이라고 하는 건 종이면이죠. 종이 지면을 통해서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얘가 양전하가 Q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에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여기다가 그럼 이번에는 검은색을 표현해서 이렇게 V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누가? 플러스 Q라고 하는 입자가.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로렌츠 힘의 법칙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의 직교 좌표계가 있었다. 라고 하면 힘의 방향은 뭐냐면 힘의 방향은 어떤 전하가 V의 속도로 자기장 속을 가게 되면 그때 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먼저 VBF가 세 개가 다 수직, 직교를 이루게 만들면서 힘의 방향을 찾고요. V라고 하는 것을 먼저 쓰고 B라고 하는 걸 나중에 쓰죠. 그래서 VB를 먼저 쓰는데 먼저 V 방향을 찾는 거예요. V 방향을 찾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B 방향을 찾는 거예요. 지금 V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B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B의 방향은 여기에서 그림을 갖다 보면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이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 그림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른쪽으로 V고 뒤쪽으로 B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힘을 방향은 바로 이거에 서로 직교이면서 감아지는 거에 오른손 방식 이렇게 오른손으로 얘를 감아주면은요 V에서 B를 감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위쪽으로 만들고요. 손가락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손톱이고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이 있고 여기에 손을 갖다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손이 제대로 나올래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되게 이상한데요. 이렇게 손을 감아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손등인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적인 방향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아이고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손가락을 잘 그려야 될 텐데 감아진다. 먼저 이런 어떤 연필이 있다. 이게 연필이 있다. 이게 연필이고 아니면 뭐 펜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손을 이용해서 감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을 하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감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때 엄지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죠. 오른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얘를 감아지고 있다. 그림을 한번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처음이 V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B의 방향이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V, B 모두 수직한 방향으로 바로 힘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힘의 방향은 이렇게 위쪽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얘는 바로 위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는 자, 양전화 Q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네, 얘는 여기에 Q가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 이 안쪽 방향으로 힘 F를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V가 오른쪽이고 B는 아래쪽이니까 VB, F 이렇게 3차원 직교해서 V에서 B를 감아주면 그것이 오른 나사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있으면 이게 플러스 십자 나사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나사선이 나와 있는 못이 있다. 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오른쪽을 V, 그 다음에 아래쪽을 B 해서 얘를 V에서 B로 감아주면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사는 박히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방향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음전화 마이너스 Q가 아래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음전화 마이너스 Q가 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지울 거는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그림에서 그림을 다시 지울게요. 자기장은 동일하게 아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자기장의 모습을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균일하게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Q를 갖다 표현을 해야겠네요. 마이너스니까 차가운 마이너스 Q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가 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플러스로 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마이너스가 아래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플러스가 위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Q와 B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Q와 B는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Q는 위쪽이니까 얘가 18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F는 QV 곱하기 B였고 이것을 갖다가 크기로 나타내면 QVB sin 세타였는데 여기서 sin 세타는 V와 B의 사이각이에요. 즉 여기죠. 여기가 V와 B의 사인각인데 이거 창피하니까 빨리 지워야겠다. VB 사인각인데 이 각도가 지금 몇 도라는 얘기예요. Q와 B. 이 경우에는 지금 그 각도가 바로 네, 바로 180도니까 180도 값은 얼마가 됩니까? 사인 180은 0이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얘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연습인데요. 이번에는 이거 세 번째 연습하려면 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지우고 연습을 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이 공간에는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네,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하고 마이너스 Q가 앞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면 네, 마이너스 Q는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봐서 우리는 뭐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Q가 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플러스 Q가 뒤로 가고 있고 자기장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V를 먼저 그리고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B가 있으니까 B를 그리고 얘는 수직한데 얘를 V에서 B 쪽으로 감아지게 되면 그때 나머지 하나는
오른손으로 V를 먼저 향하시고 오른손에 4개의 손가락으로 먼저 V를 향하시는 거예요. V로 찔러 집어넣고 B를 향해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손가락 4개를 아래로 내리면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네, 같이 해보셨죠? 손을 한번 내밀어 보겠어요. V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앞으로 찌르세요. V를 찌른다는 건 4개의 손가락으로 앞으로 찔러서 앞으로 나란히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B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보세요. 내려보면은 이제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 왼쪽을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 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번의 답은 바로 왼쪽이 답이 됩니다. 이것이 로렌츠 법칙에서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연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퀴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퀴즈 내용이 이 문제가 가장 자기장에서 로렌츠 힘에서는 유명한 문제인데요. 상황을 보면 그림과 같이 양성자가 자기장 안에서 움직인다. 아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는 힘을 그 순간에서 받는 것인데 이 힘의 방향, 이 순간의 힘의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힘의 방향은 하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다. 하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할지도 예상을 해봐라. 그러면 휘어진다, 단순히 휘어진다 라고 끝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자기장은 이 네모난 영역에서 전부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줍시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B가 아래로 향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B가 아래로 향하고 있고 이렇게 다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B가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P라고 하는 입자를 갖다 이렇게 왼쪽으로 처음 속도 V라고 하는 것으로 던졌는데 얘는 플러스 전하 양성자니까 입자 하나니까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습니까? 아까 했던 것을 갖다가 연습을 해보면 먼저 V를 그리고 B가 아니고 V죠. V를 하나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손을 얘를 어느 쪽을 향하라고 했어요? 이 V를 왼쪽 방향으로 지금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지금 화면에서 왼쪽을 향하게 여러분들 해 보십시오. 그럼 왼쪽을 향하게 되면 아까는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고 앞으로 나란히 한 것에 기역자 모양을 지금 보고 있으면 맞아요. 왼쪽이 왼손 끝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역자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팔의 모양은 기역자 모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죠. 자기장 V에서 B. 근데 이거 잘못이죠. 자기장은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아래 방향이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아래 방향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V와 B를 감아줬을 때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V에서 B 쪽으로 손가락을 감아줘서 하나의 엄지만 놔두고 감아지게 되면은요. 남은 나머지 하나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뭐 이렇게도 수직이고요. 이렇게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힘의 방향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V에서 B를 감아줬을 때 우리는 나머지 F의 방향이다. 자, 그러면 이 F의 방향을 여기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이렇게 힘을 받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V가 왼쪽이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가다가 가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휘어집니다. 그러면 또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얘의 입자의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금 프로톤 양성자가 V 방향이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 상태에서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V 방향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V 방향 바뀌었어요. V 방향이 이쪽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 아래쪽이에요. 근데 얘가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받는 힘의 방향은 VB를 감아줬을 때 나타나는 방향이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힘의 방향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어느 쪽으로 받느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힘은 아래쪽이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받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와서 힘을 받아서 포물선처럼 운동했다면 이 순간에서는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힘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모두 다 연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를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다가 다시 휘어지다가 다시 휘어지니까 이것은 네, 하나의 원형 형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V를 이쪽으로 쏘기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 평면에서 하나의 회전하는 원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게 하나의 속도 벡터 방향이고요. 속도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 평면 위에 있을 때 항상 자기장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 아래 방향에 대해서 얘는 안쪽으로 힘을 받게 돼 있어요. VBF 다 해보면 이거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도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때 받는 힘의 크기는 속도가 일정할 테니까 그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구심 방향의 구심력을 받는다. 그래서 안쪽 방향, 구심 방향, 원의 중심 방향이라고 답을 할 수 있고 그때 크기는 구심력이 돼서 얘가 원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이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하가 직선 운동을 하게 하는 방향과 크기를 다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다시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좀 지우고,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본다면 왼쪽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힘이냐면 자기력의 힘인 거예요. 이 자기력이 힘이 작용해서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 휘어짐을 없게 하려면 이 힘이 알짜힘이 0이 되게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과 반대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주면 되겠어요? 여긴 전하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기장을 가져서 전기력을 갖다가 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뭐였어요? 로렌츠 힘이었죠. 로렌츠 힘은 QV 곱하기 B라고 하는 그런 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자기력만 있었고 또 얘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그 전기력도 동시에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힘, 요 아래 방향의 자기력은 요 QVB 자기력이 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Q2만큼 주는데 이 두 개의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이 답은 바로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전 입자를 직선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장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있는 모든 영상 강의는 오늘 수업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역학 제일 처음인 속력 속도에서부터 일반 물리학으로 치면 1학기 범위를 넘어가서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자기장을 간단히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를 잘 치르고 잘 패스를 하게 되면 여름학기, 여름 계절학기를 통해서 일반 물리학 1을 수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학기부터 일반 물리학 2를 수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바로는 1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2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를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물리를 원이 아닌 툴을 먼저 배우는 것도 일반 물리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우리가 기말고사와 유사한 수준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뭐 화요일날 10문제, 목요일날 10문제 이렇게 풀어서 총 한 20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퀴즈를 내드릴 것이고요. 그걸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기 실력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뭐 어나운스를 좀 하면 시험은 현재까지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오프라인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험은 모든 분반이 같이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반부터 우리가 6개반 분반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5호간인데요. 5호간은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교를 처음 온다면. 그래서 뭐 좀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오셔서 잘 시험 장소를 찾아주시고 5호간 동쪽 405호, 406호입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지 말고 자기 분반을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뭐 개인 위생이나 우리 마스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네, 볼펜과 함께 OMR 카드를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용 사인팩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안내를 나중에 해드리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2년이 되면 다음 학기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 만나는 게 좋겠나요?